그래서 정규에 이제 대수하고 특강에 무조건 원할 거야. 무조건 원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사실 거의 계속 대치동에 있었어가지고 대치동에 이제 10년 넘게 있다가 집이 이제 근처에서 원장쌤이 이제 이쪽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온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와 보니까 오늘도 이제 1학년 때 시험 봐봤겠지. 시험이 되게 어려워. 그렇지, 어렵고 사실 대치동보다 난이도는 더 높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는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대치동은 프린트 같은 건 안 나오고 그걸 아예 주지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대치동에 있을 때 그때도 뭐 고이상 주로 했지만 좀 잘하는 애들이 하긴 했는데, 이제 대치동 애들이랑 너네들이랑 제일 차이가, 거기는 이제 수학 시험 같은 거 옛날 뭐 9등급제에서 뭐 5등급 뭐 6등급 이렇게 나와도 선행이 다 끝났었거든. 걔네들은 무조건, 나는 그러니까 사실 선행을 안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여기 와서 처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랑 그 경쟁을 하려면, 걔네들이랑 이제 사실 니들이 경쟁을 할 일은, 내신은 뭐 경쟁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 보고 이럴 때 경쟁해야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선행처럼 특강이나 이런 거 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본 횟수가 너희들이 한번 보고 까먹더라도 까먹은 다음에 다시 또 봐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랑 처음부터 하는 거랑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 미적고 원도 얼마나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이잖아.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면 너희들이 수능 볼 과목은 이제 대수하고 이제 미적 원하고 확통하고 이렇게 세 개를 보지. 세 개를 보는데, 아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항상 수능에서는 이제 어려운 게 세 문제거든. 요번에도 이제 1등급 컷이 거의 뭐 문과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지. 어쨌든 88점 정도 돼서 세 문제 다 틀리더라도 1등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사실 여기서 내 생각에 아마 이 세 문제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하나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년에 너희들 내신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네 수학 시험 이제 두 개씩 봐야 되잖아. 이제 확통도 이제 너희들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고이까지는 애들이 자기 이제 미적분 선택이고 하면 확통을 잘 안 했었거든. 안 하고 막 내신도 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너희들은 버릴 수가 없지. 이제 수능 과목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하는데 수학 시험을 두 개 보잖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수하고 이제 확통 볼 거고 미적분하고도 볼 거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이 확통 성적이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게 확통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대수나 이제 미적분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렵고 막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하느냐고 이제 막 얘까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번 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대수하고 미적분을 좀 탄탄히 해놓으면 학기 중에 확통 공부할 때도 뭐 사실 근데 기한은 좀 별도고, 얘는 어차피 뭐 수능 과목도 아니고 그때 상황 봤어.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잘해야
확통 공부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근데 이제 너희들은 뭐 포기를 할 수도 없지 수능 과목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고1 때랑 다른 점은 너희들이 이제 고1 때 배운 수학은 사실 이제 끝이란 말이지. 그거 배울 일이 없어. 이제 복소수 이런 거는 이제 뭐 필요도 없어. 그런 거 이제 잊어버려도 되고 그런 건 이제 안 쓰지만 지금부터 이제 나하고 하는 대수는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고3 졸업하는 때까지, 수능 보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쌓여져야 돼.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고1 때 수학은 이제 사실 고1 수학은 이제 뭐 잊어도 되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 이제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거 오늘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만 하면 돼. 그렇지? 필요한 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것만 하면 되고 어쨌든 이게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가 수업을 해보면 고1에서 이제 고2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갈 때 이때는 사실 여기는 이제 성적이 변화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때는 성적 변화가 없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성적이 뭐 유지되는 애도 있겠지만 그 올라가는 애들도 많고 내려가는 애들도 많고 이게 거의 3분의 1씩이야. 그러니까 고1 때랑 많이 상황이 달라. 너희들이 고1 때까지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왔더라도 요거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고2 때는 성적이 더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수학 시험이 일단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한 과목만 머리 믿고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좀 자기가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 2학년 때도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이 이제 어렵지. 특히 이제 뭐 홍천고나 뭐 수지고나 뭐 근데 사실 홍천고 수지고 빼고 다른 학교들도 다 어렵게 나와. 2학년은 그냥 다 어렵다 보면 돼. 2학년 다 어렵고 다 어려워서 이게 한 끗 차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잘하는 애들이고 못하는 애들이고 작년 수준으로 시험이 나오면 거의 이제 이 4, 50점대에 다 몰려있고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사실 60점대에서 70점대만 올라가면 등급이 잘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 같은 수준으로 나오면 어쨌든 이렇게 될 테니까 자기 일단 목표 점수는 60, 70점대 나오면은 웬만하면 1등급 내신에 2등급 초반까지 나올 거야 내 기준으로는. 물론 계속 어렵게 근데 어렵게 나오겠지. 1학년 때도 계속 어렵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 저 대수하고 위적 원을 잘 정리하면 확통은 의외로 좀 내신 받기가 쉬워. 왜냐면은 못하는 애들이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수하고 위적 원하고 이제 두 가지 하잖아. 얘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계산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뭐 지수든 로그든 삼각함수든 이제 새로운 수책의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약간 복소수 같은 거지. 너네 복소수 할 때도 이 얘를 제곱하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들이 막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암기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대수에서는 사실 증명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 쪽에서는 좀 나오지만 그 외에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잘 외우면 돼. 잘 외우면 되고. 근데 미적 원은 얘는 암기가. 얘는 이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학을 했던 대수까지는 고정된 애고 움직이지 않는 애들을 배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움직이는 애들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일단 대수는 그냥 암기야. 암기하고 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나오는 것만 할 거고 내가 만약에 뭔가를 증명해주고 했으면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증명인 거야. 근데 대수에서는 그거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미적 원에서는 좀 할 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과목 두 가지 이제 너희들 공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얘는 그냥 나오면 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미적 원이 사실 쉬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얘보다 얘가 더 쉬워. 얘가 더 쉬운데 이제 그 난이도가 높아진 심화 문제로 가면은 얘가 좀 어려워지거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자기가 계획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은 당연히 이제 월수는 오늘 온 대로 7시부터 하니까 이렇게 오면 되고 이제 금요일에 클리닉은 6시까지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이때 그 주간 테스트를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주간 테스트 볼 거니까 금요일은 6시까지 6시 안 되는 사람 없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또 대치동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약간 작년에도 여기서도 좀 제일 S반이랑 많이 높은 반들을 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3, 4반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를 맡아서 하긴 했는데 좀 설명이 빠른 거나 막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러면 꼭 얘기하고 뭐 전체 이때 아니더라도 자기 이제 우리가 금요일이나 이런 클린 씨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영상은 우리 단톡방에 계속 올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고 그래서 이때는 한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개별 질문 받을 거니까 이때 이제 오답 정리하면서 잘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쨌든 수업을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단톡방을 만들어야 돼서 얘들아 이게 이제 내 번호니까 야 나한테 빨리 카톡 하나씩만 자기 이름 써서 좀 보내라. 그럼 내가 단톡방 만들어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릴 테니까 나한테 자기 이름 써서 하나씩만 보내. 우리 워크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 클리닉 때부터 쓸 거니까 그때 줄게. 아니 오늘 줄게. 네, 나한테 좀 보내주고.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된 사람들 책을 펴가지고 이 13페이지를 펴볼래? 여기서부터 이제 할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를 할 거고 야 그러니까 대수는 어쨌든 그 뭐 크게 보면 그 지수 로그하고 그러니까 딱 세 개야. 대수는 이제 지수하고 로그인데 얘네들은 그냥 한 쌍이야. 왜냐면 이 로그라는 게 지수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하고 수열하고 이렇게 세 가지거든? 이렇게 세 가지니까 뭐 별게 없어. 근데 이제 다 그 지수 로그는 지수 로그 자체의 계산은 사실 아까 말했지만 외우면 되는 건데 이제 저게 함수 쪽이 중요하거든. 이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어려운 건 다 함수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함수 쪽을 잘 하려면 어쨌든 기본 계산 방법을 잘 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못 풀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 쪽을 먼저 할 거고 13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너희들이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복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지수 계산은 뭐 너희들이 다 알잖아.
남으면은 빼줬었고 뭐 이런 거 했었지.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다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너희들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 지금 하는 거 이제 중학교 수학 복습이야. 그 다음에 제곱근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저 내용에서 저걸 이제 제곱을 조금 더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3의 제곱근은 뭐였냐면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애였거든.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 하면은 두 개였어. 그래서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었고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근데 제곱근 3이라는 건 그냥 얘 이름이야. 얘 루트 3은 이제 영문으로 표현한 방식이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저거 이름이 제곱근 3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야. 제곱근 3은 얘 이름이고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 차이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거는 제곱만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로 이제 제곱을 더하는 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뭐 이것저것 써 있지만 너희들이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아까 3의 제곱근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랬잖아.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걸 찾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찾았기 때문에 x 값이 이렇게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나온 거잖아. 그치? 요거 이해가지? 그러니까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3의 제곱근을 찾으려면 x라는 애를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애를 찾은 거야. 그치? 요거야. 그러면 내가 x의 n제곱은 a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이름이 중요한데 얘는 당연히 뭐야 x의 n제곱이 a지. 그치? a 이름은 이제 별게 없는 거야. 그냥 x의 n제곱이 a니까. 근데 바로 이 x의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 x가 뭐냐면은 a의 n제곱근이지. 즉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게 바로 x인 거야. 저 x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저 x의 이 식 하나만 기억하고 저 x 이름만 알면 한 문제 맞힌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1번은 이거다. 이거 너네 이거 중간고사 때 1번 문제 무조건 이건데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라고 되어 있을 때 그 x가 바로 a의 n제곱근이야. 이걸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뭔 소리냐면 만약에 b의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헷갈리게 될 거잖아. c 제곱근이다 이렇게 돼 있어. b의 c 제곱근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어떤 수를 c 제곱만큼을 했을 때 b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b의 c 제곱근이라는 애는 어떤 수를 c 제곱했을 때 b가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들 앞으로 b의 c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식을 먼저 쓰고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문제에서 이렇게 말로 줄 거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식으로 당연히 안 주지. 이렇게 주면 애들이 더 푸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x의 n제곱이 a면 x는 당연히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애기 때문에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애의 이름이 a의 n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b의 c 제곱근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x라는 애가 이 b의 c 제곱근이라는 애가 x인 거고 그 x를 c 제곱했을 때 b가 되는 거. 알겠지? 요거는 일단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c의 d 제곱근을 뭐 p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c의 d 제곱근을 p라고 한다. 요거를 요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써야 돼. 그러니까 아, 이 말은 P를 D제곱했을 때 C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P를 D제곱했을 때 C가 되는 거.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식으로 꼭 나타내야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저 말뜻까지 물론 이제 말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만 어쨌든 B의 C제곱근이다. 그러면 X의 C제곱은 B.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C의 D제곱근을 P라고 한다 하면은 이 제곱근 이름까지 정해준 거지. 이름을 안 주면서니까 내가 X로 놓은 거고 이름까지 정해줬기 때문에 P의 D제곱이 C다. 이렇게 식이 나와야 돼.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이것만 해도 우리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갔지? 용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A의 n제곱근 있잖아. A의 n제곱근은 항상 이게 n개 n개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n개가 존재해. 그러니까 아까 3의 제곱근은 사실 이게 이 말이 빠진 거야. 3의 제곱근은 3의 2제곱근인데 2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식이 이렇게 됐지. x제곱은 3. 그러니까 x값이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3의 세제곱근 하면 이거는 x의 세제곱이 3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x는 몇 개 있냐면 무조건 3개가 있지. 당연히 근데 이 3개에는 실수하고 허수가 포함이 된 거지. 우리 허근 있잖아. 허근. 그치?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도 해가 없다고 표현할 때도 해가 사실 없긴 없지만 그건 실수해가 없는 거고 허근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어쨌든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인데 이거는 실수하고 허수하고 합쳐서 n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6제곱근 이러면 5의 6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들이 항상 할 일은 첫 번째는 요거는 x의 6제곱은 a5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저 5의 6제곱근이 x니까 x는 6개가 존재한다.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있는 거야. 요거까지 기억하겠지?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하고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그러면은 지금 거기 내가 그 13페이지에 지금 1번 내용을 설명해 준 거거든.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의 뜻까지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수인 것만 개수를 따질 건데 근데 지금 A의 n제곱근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저 중학교 내용에 나왔어. n제곱근 A n제곱근 A는 아까 저 원리로 따진 거야. 얘는 이거의 이름이야. 이게 n제곱근 A는 요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제곱근 3 이러면 얘는 요거 말하는 거야. 얘 이름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애초에 이거 부를 때 있잖아. 우리가 하나 씌워져 있을 때 루트 2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얘 이름 부를 때는 그냥 세제곱근 3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이름이 이거야. 왜냐면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애매해요. 이거는 뭐 3루트 3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루트 2라고 불렀지만 사실 얘도 원래 정식 이름은 제곱근이야. 제곱근. 그리고 얘는 n제곱근 A, 얘는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네 이거 서술형 같은 거 다 쓸 때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세제곱근 3이라는 건 우리가 세제곱근 3이라는 거는 이게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애란 말이야.
명칭이 그렇잖아. A의 n제곱근이 아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얘는 세제곱해야지 3이 되는 애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서술 이게 별게 아닌데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거 너무 크게 써갖고 깎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돼야 되고 얘 이름이 세제곱근 3이다. 알겠지? 그래서 저거랑 다르다. A의 n제곱근하고 n제곱근 A하고 이 두 개 구분하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갔지? 여기까지는 모를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제곱근 이제 개념이랑 요거는 이제 얘기해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시작은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돼.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있어. 왜냐면 x n제곱은 A라는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제곱해서 A가 되는 x는 항상 n개야. n개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 13페이지에 이제 2번에 보면은 뭐를 알고 싶냐면 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실수인 거의 개수.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3에 3번 계산하기 약간 그죠? 1의 세제곱근을 생각을 해봐. 1의 세제곱근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래서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방정식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1학년 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세제곱만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의 세제곱근이라고만 나왔어. 저거 쓰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x는 1하고 요거 근의 공식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3i로 해가지고 저기서 구한 값 3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3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 하나 있지만 이렇게 허근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1의 세제곱근은 그래서 무조건 3개인데 근데 아무 얘기 없이 1의 세제곱근 그냥 써라 그러면 이 3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3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써라 그러면 이제 1만 쓰는 거지. 알겠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실수인 것인가 아닌가.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3개인 거지. 1의 세제곱근은. 그런데 무슨 얘기가 실수라는 거가 있으면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x n제곱은 a 이 형태일 때 얘가 이제 실수의 개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뒤에 막 너네 거기 14페이지 보면은 막 그래프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다 필요 없고 다 무시하고 너희들은 거기 15페이지 가보면 개념 포인트하고 그 박스 보이니? 15페이지 제일 밑에? 그것만 외우면 돼.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그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시험에 이거 수능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 이거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사실 근데 안 외워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n이 2야. n이 2면은 x 제곱이 a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n이 3이야. 그러면은 x 세제곱이 a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아까 말했지만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기본은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실수인 것만 찾고 있는 거야.
실수인 것만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실수인 거란 얘기가 있어야 돼. 야 그러면 얘가 n이 2일 때랑 3일 때 왜냐면 이게 너희들이 지금은 그래프를 잘 안 배워서 좀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해보면 저 그래프는 말이지 저게 x제곱이나 4제곱이나 6제곱이나 8제곱이나 그래프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세제곱이나 뭐 6제곱 아니 7제곱이나 5제곱도 다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이제 좀 알게 될 거고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딱 대표적으로 n이 2일 때랑 3일 때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이 n 값이 그 대표지. 뭐냐면 뭐의 대표냐면 얘 짝수 대표고 얘는 홀수 대표를 해서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저게 n이 짝수면 다 똑같고 그래프 모양이 홀수면 또 다 똑같아. 그 앞에 이제 나온 그래프들이 그 그래프인데 너희들은 그 그래프는 지금 봐봤자 이해가 안 갈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짝수 대표고 얘가 홀수 대표야. 얘네가 맞으면 맞는 거랬어.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a 값이 양수일 수 있고 a 값이 음수일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a 값이 양수일 수 있고 a 값이 음수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복잡하게 가지고 이렇게만 기억하면 개수는 절대 안 틀려. 이 네 개의 식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알잖아. 이거 x값 1하고 마이너스 2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허수밖에 안 나오잖아. i밖에.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안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아까 해봤지만 저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한 개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 마이너스에 한 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저것만 알면 외울 수 있어. 두 개, 0개, 한 개, 한 개야. 그러면 이 개수는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 n이 홀수잖아. n이 홀수면 a 값이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한 개씩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짝수면은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a가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고 a가 이제 0이면은 조금 다르지. a가 0이면은 왜냐면 무조건 이거 다 어느 경우는 한 개씩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0이면은 0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는 0만 따로 놓는 거고 a가 이렇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이때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씩밖에 안 나오고 짝수일 때가 이제 그러니까 개수 변화가 있는 건 짝수일 때야. 왜냐면 제일 최대값이랑 제일 최소값이 짝수일 때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이제 개수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근데 그 표에 이제 그래서 n이 거기 이제 표대로 하면 홀수 n이 짝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계산하는 것도 알긴 알았어. 어쨌든 저 원리로 너희들이 a가 이제 0보다 클 때하고, 그렇지? 이거는 그 표 보면 돼. a가 0일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데 이제 우리가 개수는 이제 다 알겠어. 뭐냐면 0이면 그러니까 이 표를 볼 때 너희들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할 때 항상 야, 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도 너희들이 이거를 써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야. 말만 들으면 헷갈려. 거기에 뭐 그 x의 n제곱이 뭐 아니 a의 n제곱근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써놓으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문제에 저걸 안 줬더라 저렇게 써놓고 저렇게 써놓고 보면 a가 0일 때는 당연히 이거 0, 0 한 개씩밖에 없지, 그치? 이게 0, 0 한 개씩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너무 쉬워. 홀수일 때는 한 개씩이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n제곱해서 a가 되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야 루트 2면은 우리가 제곱하면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세제곱근 2면은 세제곱해야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건 거지. n제곱해야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돼서 얘는 전부 다 한 개씩만 나오는 거지. 그치? 한 개씩만. 근데 요거 요렇게 쓰는 거는 뭐 사실 요 홀수일 때 안 틀리거든. 홀수일 때 안 틀리는데 짝수일 때 얘는 이제
없단 말이야. 이거 없어. 그치? 0보다 작으면 없어. 저기 n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어.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럼 안 틀려. 그러니까 짝수일 때 홀수 0보다 작으면 없단 말이야. 근데 요때가 이렇게 생겨서 너희들이 여기서 요게 유도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 아, 요게 들어가야 세제곱해서 유도되니까 뭐 이렇게 n제곱은 a가 돼야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짝수기 때문에 여기서 1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듯이 얘는 요거만 안 빼먹으면 돼. 마이너스 붙은 요게 사실 제일 핵심이야.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한 개, 빵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붙은 놈 하나 추가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그 표를 그냥 외우면 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야 근데 지금까지 이거 했지만 이거는 실수일 때 한 거야. 우리 실수일 때 한 거고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n개야. 이런 거 뭐 볼 필요도 없어. n이 뭐 짝수고 홀수고 뭐 나발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거는 n개야. n개인데 실수라는 얘기가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요게 일단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 거기 정리된 사람은 20페이지를 한번 봐볼래?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이제 요런 걸로 나와. 요런 걸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아까 뭐랬어?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은 이거의 이름이랬지. 요거의 이름인 거야. 알겠지? 요거의 이름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야 근데 우리 이런 거는 1학년 때 했죠.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건데 이거는 안 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1학년 때 복소수 이제 했잖아. 복소수는 이 루트 안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간 형태잖아. 그럼 이 복소수는 있잖아. 허수지 허수. 복소수라기보다 허수.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허수 이런 거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하냐면 이 단원들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수하고 로그도 함수 배우려는 거고 아까 삼각함수는 이제 애초에 이름이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서 순서를 찾는 거라서 여기 함수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 x축, y축을 표현해가지고. 근데 허수는 여기다가 이게 아예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실수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x축, y축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수 관계 따지기 때문에 다시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 없어도 이런 건 실수를 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아까 개수 셀 때만 그냥 n개가 있다 이 뜻이지. 야 그래서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애초에 쓰지가 않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홀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야. 뭐냐면 그냥 원래 의미대로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홀수면 앞으로 빠져.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 돼서 요게 둘이가 이제 상세가 돼갖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일 때는 마이너스가 빠져. 아니면 저렇게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